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강남 산타페! 제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포르쉐 모델, 포르쉐 카이엔이 이번에 전기차로 돌아왔습니다. 정식 공개를 앞두고 이번에 실내부터 완전히 공개했는데요. 이게 포르쉐? 계기판부터 중앙,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실내를 완전히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워놨고요. 특히 중앙 디스플레이를 보면요, 세계 최초로 플로우 디스플레이라는 걸 적용해놨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휘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갤럭시 폴드를 살짝만 접어서 적용해놓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해외 반응은? 오늘은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이 어떻게 나오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완전히 공개된 실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4.25인치 OLED 계기판이 적용됐고요. 14.9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플레이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건 당연히 중앙 디스플레이입니다. 포르쉐는 이걸 플로우 디스플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름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한 디자인을 해놓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접혀져 있는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사실 이전에도 휘어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었던 건 아니죠. 현대기아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회사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가로로 펼쳐져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중앙 디스플레이가 살짝 운전자 쪽을 향하도록 만들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쉽게 이 내비게이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에 들어간 플로우 디스플레이는 그런 기존의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꺾여 있는 독특한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 플로우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놨네요. 일단은 독특하기는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실내 디자인에서 디스플레이를 가장 중심에 놓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번에 공개된 메르세데스 벤츠 GLC 전기차, 이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BMW iX3도 이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차 회사들 역시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놓고 있죠. 리오토, 샤오펑, 지커 이런 회사들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중앙부터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이만한 이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2개씩 달아서 32:9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뭐래도 이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이 실내 디자인의 주인공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르쉐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디스플레이를 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를 수 있을까? 이 포르쉐만의 독특함, 럭셔리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듯한 플로우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없이 이 전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당연히 OLED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OLED는 LCD처럼 뒤에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죠. 이 전기 신호를 줬을 때 이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백라이트와 액정 같은 여러 겹의 복잡한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얇은 필름처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필름을 유리가 아닌 유연한 이 플라스틱 소재 위에다가 입히면 이렇게 포르쉐 플로우 디스플레이처럼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이런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LED 기술이 여기 적용됐고요. OLED는 또 색상 표현이 굉장히 선명하고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봐도 이 색상이나 밝기 왜곡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되게 고급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의 플로우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위쪽에는 내비게이션 정보 같은 운전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보면 음악 스트리밍이라든지 검색 버튼, 전화번호부, 차량 세팅, 근처 충전소, 주차장 검색 등등 이 자주 쓰는 앱들을 위젯으로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젯을 터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 아래쪽에 손목을 대고 쓸 수 있는 패드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앱을 사용해서 실내 모든 디지털 표면의 색상 구성을 맞춤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위젯들,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동그란 게이지, 조수석 디스플레이의 전체적인 화면, 이런 것들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뀐 모습을 보면요,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미지에서 나온 색깔은 일단 세 가지인데요. 일반적인 회색이 이런 느낌, 녹색이 이런 느낌이고요, 분홍색이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멋지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플로우 디스플레이 그리고 각종 디스플레이를 살펴봤을 때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디스플레이의 독특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어떨까? 어쨌든 이 신형 카이엔의 실내도 이 포르쉐의 크로노그래프나 이런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높이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시선이 한참 내려가게 될 텐데, 이 낮은 위치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뭔가 좀 빛이 반사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외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펑크의 댓글인데요. 여기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더 많은 스크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뿐인가요? 아마도 중국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는 19개, 싫어요는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헬베티카의 댓글인데요. 누가 이 모든 화면을 요구하나요? 왔다. 포르쉐 같은 회사 이런 게 들어가다니 충격적으로 나쁘다. 저렴한 트렌드에 빠지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좋아요가 13개, 이것도 싫어요는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의 댓글도 보도록 하죠. 악몽 같다. 포르쉐는 예전에 아날로그 차량의 기술을 융합하는 데 최고였는데 이제는 사방에 그냥 저렴한 스크린을 도배해놨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좋아요가 11개, 이것도 싫어요는 하나도 달리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도배하는 게 최선이냐, 이 포르쉐 다음을 잃어버렸다 라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로 해석돼요. 자, 가장 먼저 카이엔 일렉트릭 리뷰를 올리신 아우토피겔 형님의 영상 댓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벌써 1000개가 넘게 달렸네요.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은 완전히 포르쉐를 조롱하고 있어요. So what if we don't의 댓글, 좋아요를 무려 870개 넘게 받으셨는데요. 이럴 거면 문짝이나 후드에도 스크린을 달지 그러냐? 라고 하고요. C포인트 200의 댓글, 포르쉐 카이엔 플립 7이라고 합니다. 에이호그 Q의 댓글, 아니 바퀴에는 왜 화면이 없느냐? 라고 하고요. 미스터 라라 SD의 댓글, 창문, 바닥, 좌석 다 창문으로 만들면 멋질 것 같다. 이게 바로 첨단 기술이지? 라고 조롱을 하고 계십니다. 케이트르차 959의 댓글, 이 기울어진 화면은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댓글이 포르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카스쿱스 기사 댓글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으로 차를 도배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포르쉐답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 댓글이 500개 이상 달리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에 집중을 하게 했던 포르쉐 특유의 콕핏 디자인이 어디로 갔느냐, 불필요한 스크린이 왜 이렇게 많느냐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이 핵심적인 헤리티지가 뭡니까? 운전자 중심의 완벽한 드라이빙 경험이잖아요. 그동안 포르쉐 실내는 오로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 포르쉐 물리 버튼들을 클릭할 때 그 느낌들조차 기계적으로 딸깍딸깍 조작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왔었죠. 이 차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 감각을 이 포르쉐의 팬들은 사랑했던 겁니다. 그 정교한 기계 장치가 주는 아날로그적인 감성, 신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수억 원을 지불하면서도 포르쉐를 구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터치스크린 중심의 인테리어, 사실은 이 터치스크린이라는 건 대중적인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기아,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도 터치스크린을 누르는 경험은 똑같죠. 포르쉐의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그 터치를 하는 감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차를 사용하는 경험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카이엔 일렉트릭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판은요, 이 변화 자체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포르쉐 소비자랑 팬들은 이 포르쉐가 자신들의 핵심 철학이나 가치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건데, 이 그저 다른 브랜드처럼 스크린을 많이 넣는 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팬들이 더 크게 실망하게 된 거고, 지금처럼 조롱까지 하게 되는 거죠.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 오늘은 일단 실내부터 정식으로 공개됐고요. 아직은 외관 디자인도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어요. 이게 다 완성된 차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90% 정도 완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추후에 완전히 차가 공개되고 나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미리 알려진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성능 터보 모델의 성능이 살짝 공개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1000마력 이상, 최대 토크는 무려 152kgm 정도를 발휘하는 포르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출력을 갖춘 자동차로 나오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초 미만, 시속 200km까지 가속 시간은 8초 미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포르쉐가 정말 자존심 상하겠지만 타이칸과 SU7이 지금 뉴르부르크링에서 장군멍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겨우겨우 밟아놨더니 갑자기 웬 중국 회사가 SU7 울트라라는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타이칸 터보 GT의 뉴르부르크링 기록을 깨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카이엔 일렉트릭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이 샤오미 YU7하고 또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도 지금 뉴르부르크링 테스트를 하고 있고 샤오미 YU7도 지금 뉴르부르크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카이엔이 뉴르부르크링에서 가장 빠른 SUV라는 그 영광의 타이틀을 디펜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샤오미가 이 타이틀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동차 팬 입장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입니다.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현대엔도 좀 이런 니르브르크링 레코드를 공식적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113kW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셀투팩 구조도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였다고 하고요. 실리콘 흑연 양극과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음극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해요. 이 양극에 실리콘이 들어가서 급속 충전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하죠. 그래서 400kW급 급속 충전이 지원된다고 하고요. 113kWh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은 단 16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차의 구동의 핵심적인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은 역시 포르쉐답게 이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파격적인 실내 그리고 뜨거운 해의 반응, 간단한 스펙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1000마력이 넘는 강력한 성능, 분명히 포르쉐의 DNA를 품고 있지만요. 이 스크린으로 가득 찬 실내는 운전자 중심이라는 포르쉐의 오랜 철학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기로에 선 포르쉐, 과연 이번 카이엔 일렉트릭은 미래의 포르쉐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까요? 아니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쉬운 시도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